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했고 그 선방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런 선방이 단순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의 힘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어떤 차별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선진국이 강했다가 10년 주기로 신흥국이 강했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1980년대에는 신흥국이 강했고 90년대에는 선진국이 강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90년대 IMF 구제 금융을 맞았고 2000년대에는 신흥국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년까지는 또 선진국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흥국이 강할 것이냐에 대한 비교인데 요 비교 차트를 열어서 보면 요 회색 선이 미국 나스닥 아니 코스피 지수, 그리고 요 갈색 선이 나스닥입니다. 보면 코스피가 확실히 2000년대 초반 흐름이 나스닥을 능가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회복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포함된 신흥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회복이 빨랐고 2010년 이후로 해서 요 이제 나스닥을 포함한 선진국 지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 포함된 코스피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 상승은 했지만 그래서 총 이렇게 두고 보면 요 시작점부터 해서 나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다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단 흐름만 놓고 보면 그 주기설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그래서 선진국 증시 지금 개인 투자자들하고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데 개인이 미국 증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반등장에서 외바닥은 잘 없으니까 하락 베팅, 인버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원유에서도 원유가 반등할 거라고 했다가 추가 하락하는 바람에 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거기서 증발된 개인 자금만 2조에서 3조 원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날아가고 매년 거래세로 7조 원 뜯기고 단타 친다고. 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면 앞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해외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변동성 범위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1만선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오면 일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급락하고 이걸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죽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렇게 따지면 요 회복하는 과정이 약 1개월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코스피의 조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상대적으로 강할 거지만 쌍봉을 찍고 흘러내리는 이런 해외 증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버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상으로는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에 한정해서 본다면 마지막 파동을 내고 코스피도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하단이 높아져 가지고 큰 조정으로 비하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종목이 망가지는 게 또 예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정은 항상 괴롭고 내 종목이 늘 조정보다 많이 내린다. 지수의 조정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게 현금 30%를 권장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10%를 권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이파가 나온 이 시점에서는 현금 30%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현금을 높은 비중으로 아니 높진 않지만 일반적인 비중보다는 높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6개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강세장들은 6개월 상승으로 신호를 주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7개월, 8개월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수급 구조상 오르면 매도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살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비싸니까. 예,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좋은 상태지만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계속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들으실 텐데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도 나왔습니다. 오보 그 무슨 임상도 안 한 걸 대량 생산한다고 치료제를. 근데 혈장 치료제 자체가 대량 생산도 어렵고 그게 치료 효과를 보기도 또 어렵고 예 그리고 혈장 치료제를 임상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 돼야 그 혈장 치료제가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이라는 전제로.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끝납니다. 지금 RNA 백신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러면 9월 말에 임상 결과가 나와서 10월에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RNA 백신 특성상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1개월 만에 미국인들이 다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만 접종하면 안 되고 미국인들과 교류가 많은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들이 또 요거 1개월 만에 생산해서 또 접종을 해야 되고 70억 명의 인구가 다 접종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유효 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럼 또 뒤에 맞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뭐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이런 걸로 오른 종목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근데 그 시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백신이 출시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단기 흐름이 좋을수록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 흐름들 보면 많이 내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요 창구를 보면 예, 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 순매수 창구가 전부 거의 대부분 키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키움증권이 더 많이 매수했고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이 순매수가 많습니다. 녹십자도 녹십자는 예외고 진 예외고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키움증권의 순매수가 많은 종목은 아마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순매도한 키움증권이 순매도한 하락주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정도는 깔고 가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급등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바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빈번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종목을 몇 개 살펴보면 그 제가 영상을 올린 대한제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올릴 겁니다. 아직 올라간 건 아니고. 예, 그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바닥을 치고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런 흐름이고, 그리고 수급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추세를 돌린 흐름. 뭐 차트 보는 게 별거 없습니다.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하락적이고 이제 방향을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기는 쉽고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 60주선이 중요한데 이 6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 문제입니다. 60주선 돌파했다가도 떨어질 종목이 있는 거고 또 돌파 못해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60주선 위에 올라탔다는 것은 이제 이걸 지지선 삼고 큰 추세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매물대를 감안했을 때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 매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단순히 세력이 매집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한제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서 매매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월봉에서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대한제분 주가는 지금까지는 대두 가격과 동조화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료 관련해서 또 반려동물 사료 관련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끝나면 이 자회사의 커피 베이커리 사업도 개선될 거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장을 보려면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현대차를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의외로 잘 버팁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로 지수를 묶어놓고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묶기용, 방어용으로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큰 틀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흥국 강세는 필연적으로 원화 강세가 따르고, 그랬을 때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좋아지면 유동성이 나쁠 때는 뭐 비슷한 개념인데 똘똘한 뭐 한 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이 나쁠 때는 좋은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피신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유동성이 풍부하면 사실 개나 소나 다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동성이 삼성전자로 몰리면 주가가 오르느냐?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굳이 뭐 경기 민감주로만 따지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승 후에 행보 중인데 이 패턴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1개월 정도 상승했고 1개월 정도 버티고 있는데 이런 짧은 주기에 급등을 하는 상승은 대형주에서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요 폭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녹아버렸다. 상당수 여기에.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추격하는 물량이 많고 뭐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대형주에서 보기 힘든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앞으로도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수소차에서도 어느 정도 발을 걸쳐놨고 전기차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 폭락하면 아무래도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의사결정 체제가 아주 담백하기 때문에 회장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시장은 코스피는 뭐 당장은 선방하고 좋지만 거의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마지막으로 시세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 박살나기 전에. 그리고 종목별로는 대한제본 같은 경우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이거 주가 흐름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장중에 어렵고 두 번째 경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해가지고 피곤합니다. 근데 뭐 몇 시간 동안 주식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자니 점점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야 된다면 결국은 대한제분과 같은 그런 좋은 종목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를 잘 묶어가지고 꾸준하게 이익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짜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 해도 한계가 명확히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굳이 대형주를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낫다. 그리고 현대차의 지금까지의 급등은
예, 이런 지금의 시장의 어떤 환경 등이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뭐 조정 때 담으시든지 아니면 뭐 고점 돌파할 때 담으시든지 각 성향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